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서울 옥션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과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봉동의 마니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옥션. 예,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죠.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인데요. 온오프 라인 미술품 시장의 최강자라는 제목이고 STO는 덤이란 제목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국내 미술품 시장의 반등과 함께 홍콩 경매에 기대감이 있다. 홍콩 법인의 18년도 활약 및 미술품 경매 시장의 21년도 활약 당시 동사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이번에는 홍콩과 경매 시장을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 두 번째, 온라인 미술품 중개 플랫폼 블랙락과 미술품 담보대출의 신사업 본업의 견고함과 신산업의 확장은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의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며 고가의 미술품의 판매, 경매 및 중개하는 동사에게 있어서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STO 시장의 확대, 토큰 증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가 미술품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며 시장 자체의 볼륨도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미술 시장 자체의 성장을 촉진하여 미술품은 판매, 경매 및 중개하는 동사에게도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서울 옥션 하면은 대개 이제 K 옥션하고 서울 옥션 이제 두 군데가 대표적인 이제 경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제 더불어서 이제 홍콩에도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 추세를 최근에 좀 한 며칠인가요? 요때죠? 요때 4거래일 전에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 전에 이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요날 빨간색 양봉 나온 날 요날 돌파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신규로 들어가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지금 1차 저항대는 12,700원입니다. 오늘 이제 12,330원인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마이너스 1%대이기 때문에 견조하게 버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1,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자,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26,000주를 외국인이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샀다 팔았다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 122,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누가 사고 있느냐? 투신과 기타 금융이 사고 있고 나머지 수급들은 좀 별로 관심이 없네요. 아무튼 기관이 한 달 동안 122,000주를 사고 있고 현재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조금 높네요. 5.70%.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보다 다소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대까지는 다소 양호하다 그랬는데 신용은 고점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신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있잖아요. 자,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해야 되고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신용 비율이 낮으면 좋겠지만은 신용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자 보시면은 31.28%. 이 정도면 양호하죠. 최대 지분율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3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분이 좀 낮다. 최대 지분이 낮다. 그럼 어떻습니까? 책임 경영의 반대가 뭐죠? 무책임한 경영이죠. 무책임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최대 지분율이 높으면은 보통 이제 본인 회사를 키우면서
본인 자산도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일 하는지 아시죠? 아까 경매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그 토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재생불가 토큰이죠. 그러니까 토큰 관련돼 가지고 한때 이슈는 불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큰 관련된 내용이 있긴 했지만은 또 이제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뭐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허황된 게 아니죠. 토큰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 가상화폐처럼 전혀 이렇게 뭐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토큰은 실질적으로 토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가상화폐의 개념하고 완전 다르죠. 토큰하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21년도 아까 21년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매출액이 790억 원에서 작년에 551억까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197억에서 작년에 77억, 당기순이익도 재작년에 160억에서 작년에 45억. 자, 분기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때 작년에 25억에서 16억으로 감소했죠. 자, 아까 리포트 내용 보셨죠? 아까 리포트 내용 보시게 되면은 자, 홍콩 법인의 18년도 화랑 및 미술품 경매 시장에 21년도 화랑 당시 동사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이번에는 홍콩과 경매 시장을 동시에 잡으려 한다. 이게 지금 21년도 실적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홍콩 경매 시장 자회사,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3년도에 그쪽을 다시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땠습니까? 이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6%,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1349%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256원, BPS는 7,248원이 됐습니다. 그럼 256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이 자 2,5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한 60배 정도 되나요? 60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싼 편은 아니네요. 싼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그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물론 영업이익률도 감안해야 되지만은 진입장벽도 있습니다. 진입장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데 같은 게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 갖고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은 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들어오기 힘들어요. 진입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 진입장벽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나 경매를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높긴 해요. 256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가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거고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ER은 조금 낮아지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고평가 상태라는 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매출액 어디서 나온지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미술품 판매 55%, 미술품 경매 32%, 미술품 중개 5%,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상증자는 최근에 없습니다. 3자별 유상증자 있었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당히 재무적 튼튼한 거 보셨죠?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미술품 경매 및 도소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홍콩, 서울 옥션 홍콩. 여기서 2021년도 실적이 대박 났거든요. 올해도 그쪽을 다시 또 한번 불을 지핀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한번 이 종목 한번 배당을 주나요? 한번 배당 볼까요? 여름에는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100원밖에 안 줬네요. 재작년에 200원, 작년에 100원.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200원이든 100원이든 큰 의미는 없죠. 아무튼 현재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은 확인됐습니다.
바닥은 확인됐고, 하락 추세도 최근에 3거래일 전에 양봉 나왔을 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실적이 조금 이제 좀 돌아서야 되는데, 자, 분기 실적 아까 보셨나요? 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때 25억에서 올해 16억이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돌아서게 되고 배당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면 괜찮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 당시에는 산미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밀접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도 하긴 하지만은 경매장에 가서 하잖아요.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이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고 엔데믹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이제 경매 시장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도 접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매물을 착착착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진득하게 이제 가는 거죠. 진득하게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 좀 괜찮습니다. 지지대자 설명드렸죠? 자, 지지대는 11,200원, 1차 저항대 12,700원, 2차 저항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15,000원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제 말쯤이나 뭐 그쯤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7,000원도 되네요. 17,000원 뒤에는 바로 23,500원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항대가 있다는 걸, 저항대란 말은 뭡니까? 제가 이제 저항대라고 표현하지만은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옥션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